자,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술도 잘 안 마시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무섭게 퍼지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술을 거의 안 마시니까 간은 괜찮아.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바로 그 생각, 그 안심이 우리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플러스 44%. 이게 뭐냐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인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최근 5년 만에 무려 44%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통계 수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등입니다. 실제 병원에서는요, 거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들 합니다. 예전에는 간이 안 좋다 하면 을에 술 많이 드시는 중년 남성분들을 떠올렸잖아요. 근데 이젠 아닙니다. 그 공식은 이제 완전히 옛날 얘기가 됐어요. 지금은 술하고는 담 쌓고 사는 20대, 30대, 심지어 겉보기에는 아주 날씬한 젊은 사람들이 지방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술 때문에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이랑은 완전히 다른 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말 그대로 술이랑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 새로운 녀석이 지금 소리 없는 유행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술도 안 마시는데 대체 왜? 뭐가 우리 간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진짜 범인을 추적해 볼 텐데요. 놀라지 마세요.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예요. 여기 용의자 목록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주범 2명을 꼽으라면 바로 액상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시원하다 하면서 마시는 달달한 음료수, 또 간식으로 먹는 부드러운 빵이나 면, 흰쌀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간을 직접 공격하는 무기였던 셈이죠. 여기에 배달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우리 간은 그냥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간을 하나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인데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훨씬 많은 원료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공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처리를 잘 못하니까 남는 걸 그냥 지방이라는 형태로 창고에 막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지방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간이 이렇게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신호도 없어요. 지방간이 왜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간에는요, 나 아파요 하고 소리칠 수 있는 통증신경세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간의 절반 이상, 심지어 70,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는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건 이미 집에 불이 활활 다 타버렸는데 그때서야 불났네? 하고 쳐다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지방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에 기름만 좀 끼는 거예요. 이게 1단계. 근데 여기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방간염이 되고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간이 막 쪼그라들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간경화로 가는 겁니다. 일단 간경화까지 가면 이건 정말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간암이 생기는 거고요. 중요한 건 초기엔 얼마든지 건강한 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전문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 지방간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것이다. 정말 역설적이죠? 증상이 없는 게 증상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요, 어느 날부턴가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소화도 잘 안 되고 배가 자꾸 빵빵하게 가스가 차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요, 이건 정말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그냥 지방이 좀 낀 수준이 아니라 이미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간경화가 꽤 진행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방간은요, 단순히 간 하나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망가진 간은 우리 몸 전체, 특히 혈관을 향한 조용한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아까 간을 공장에 비유했잖아요. 이 기능이 망가진 공장이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기름 찌꺼기를 혈액 속으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끈적끈적한 기름 찌꺼기들이 우리 온몸의 혈관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지방간이 있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의 위험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무려 4배에서 8배까지 치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가 심장과 뇌의 시한폭탄 스위치를 켜는 셈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나는 말랐으니까 괜찮아 하고 방심하기 쉬운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마른 비만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몸무게는 정상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근육은 하나도 없고 그 자리를 내장 지방이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장 지방이 진짜 위험한 숨은 범인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좀 겁이 나시죠? 아, 그럼 이제 어떡하나 걱정되실 텐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다행히 우리에겐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격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연료를 끊는 겁니다. 달달한 음료수, 빵, 면 같은 거요. 대신 신선한 채소랑 좋은 단백질을 드세요. 둘째, 무조건 몸을 움직여서 지방을 태우세요. 매일 딱 30분 땀이 좀 날 정도로요. 마지막 셋째, 제발 증상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이게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정말 희망적인 건요, 우리 간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회복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돌처럼 굳어버리는 간 경화 단계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간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깨끗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간은 도대체 무엇을 견뎌야 했을까? 여러분이 무심코 먹고 마신 모든 것들 때문에 당신의 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정말 그 침묵의 장기가 보내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